미모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미모 TV. 저희 저번에 썰페이트를 한번 파헤쳐 봤는데 저희 두 번째 주제 이제 성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유명한 디메치콘. 디메치콘 정말 뭐 악명이 높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디메치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디메치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메치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 그럼 우리 유경님이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어떤 성분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디메치콘이 실리콘 오일이에요. 실리콘 오일의 한 종류. 네, 디메치콘은 원래는 다이메치콘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리고 배합 목적은 기포 방지, 거품 형상을 방지하는 거고, 피부 보호, 그리고 피부 컨디셔닝. 그러니까 피부 수분을 증발하는 거를 차단해주는 그런 보습제.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그럼 뭐 피부 보습 뭐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첨언 주실 게 있으신지. 디메치콘을 만들 때 대부분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데 석유로 만든다고들 아시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정보고, 일반적으로 모래에서 추출합니다. 오가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만드는 오일이다. 자, 그러면은 디메치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성분의 일종이고요. 디메치콘은 어디에 실질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디메치콘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죠? 화장품, 네. 연고,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보형물들 이런 거에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보형물, 성형 보형물. 이거? 성형 보형물. 그 어깨 좀 넣어주세요. 디메치콘. 나도 운동하면 다 돼. 그리고 소화제에도 소화제. 소화제요?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 디메치콘 막 엄청 막 유해하다. 네,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게 네. 석유에서 나왔다, 뭐 석유 부산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건데,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먹는 그 소화제 용도로도 쓰이더라고요. 아 그럼 정리하면 그럼 디메치콘은 석유에서 나온 건 아닌 거네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의 하나였다. 네. 바로 그러면 디메치콘은 저희의 지금 포인트이자 주제였잖아요. 디메치콘은 정말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모네님께서 먼저 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안 좋다는 평가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뭐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아닌가. 미국 FDA에서 안전하다, 사용해도 된다, 문제는 없다.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왔고, 뭐 저희가 좀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일단 피부에 닿는 걸로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이게 네. 인공적으로 그리고 합성해서 이렇게 만든 원료다 보니까 많이 이제 뭐 유아용품이나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많이 기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썰페이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네 디메치콘을 만들 때도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썰페이트에 비해서는 훨씬 이 정제 과정에서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 중간에 그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거는 똑같다. 하지만 그게 다고, 그 이후에 디메치콘이 생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게 다 증발이 되나 봐요. 몸에 바르거나 했을 때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FDA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항상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 사실 정보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해를 안 하실 테니까, 그럼 지금 모네님과 유경님의 말씀으로는 디메치콘은 현재로서는 유해한 성분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유해한 성분은 아닌데 이게 네. 디메치콘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 부산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 많이 때문에. 오해한 것도 있고, 디메치콘 자체가 이제 발랐을 때 수분을 차단하잖아요. 피부에 발랐을 때 갈고리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덮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이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가 발랐을 때 이제 피부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유해한 성분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거지 안 좋은 성분이어서 트러블 일으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FDA나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는 거는 우리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을 더 믿게 마련이잖아요. FDA나 FBI? 요즘에 스릴러 영화를 좀 많이 봐서 FDA나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데서는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 그리고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쵸, 거네요. 트러블이 정리를 생길 수도 하면 있다. 장단점은 피부마다 있을 수 있겠다. 자기가 그런 피부가 트러블이 잘 일어난 타입이라고 하면은 디메치콘이 많이 들어간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이거를 저도 이제 그 성분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성분별로 피부 타입이나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맞아. 장단점이 있다는 틀려질 거를 수 있죠. 그거를 인지를 하고서 무조건 이 제품은 이 성분은 좋다 안 좋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지 합리적인 의견을 펼치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디메치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유해한지 그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제품이나 이제 그 제품을 만든 회사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안 좋은 영향을 의도치 않게 끼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거든요. 디메치콘을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가 또 다음 주제가 바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디메치콘보다 이제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요 성분에 대해서 이슈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요 성분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3편에서 좀 파헤쳐 볼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모 TV